드라마 제목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다. 우리는 딱 들으면 아, 재벌집 막내가 그룹 전체를 차지하려고 뭔가 하는 내용이겠구나 딱 떠오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 지은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다 그렇게 하니까요. 재벌 3, 4세들 요새 입사를 신입사원으로 하긴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세대는 부장, 임원으로 바로 날아왔던 거 생각하면 뭐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모양새 갖춘 거니까 그래도 바깥 눈치 좀 보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 비슷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김범주입니다. 자, 시작만 그렇게 하고요. 매년 과장, 부장 막 승진을 해서 입사하고 4년이면 그래서 평균 33살에 임원이 됩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경영 능력을 보여줬다. 뭐 이런 평판도 만들죠. 어차피 아빠 회사가 어느 순간 저 사람 회사 될 거니까 옆에서도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외국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걱정해서인지 재벌집 막내 아들 영어 제목을 지을 때 그대로 옮기질 않았어요. 재벌 빼고 막내 아들 빼고 리본 리치, 그러니까 부자로 환생했다. 약간 로맨틱 코미디 같이 이름을 바꿔놨죠. 스티브 잡스 자녀들, 한국 같으면 이미 애플그룹의 총수가 됐겠죠. 그런데 경영한다,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재산은 또 충분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주식이 우리 돈으로 14조 원어치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 부자 중에 50등입니다. 특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였어요. 토이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이런 거 만든 픽사가 원래 스티브 잡스 거였거든요. 이걸 디즈니랑 합치면서 주식을 받은 게 전체의 7.4%였습니다. 애플 주식도 물론 또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한국식으로 보면 디즈니 회장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전에 손 좀 봤다면 애플도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스티브 잡스 자녀들이 3녀 1남인데 첫째는 혼외자인데 작가 화가로 지내고 있고요. 둘째가 외아들 리드, 91년생이고 31살인데 지금 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걸렸었던 암 퇴치 연구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셋째가 95년생 에린, 대학에서 아버지가 또 관심 많았던 디자인하고 건축 전공을 했다는 거 빼고는 알려진 게 지금 뭐 별로 없습니다. 자, 제일 많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 막내 98년생 이브, 승마 선수면서 모델입니다. 최근에 또 루이비통 모델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 다 모두 모아서 보면은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특히 무엇보다 엄마가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까 디즈니 최대 주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알아서 그 주식 중에 절반 가까이를 뚝 떼서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그 돈으로 기부하고 자선 사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나중에 경영 원래 하고 싶었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잡스 자식이라고 해서 혹은 최대 주주라고 해서 회사가 아우 이제 오셨어요, 이거 회사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회사 이사회라는 데는 거수기죠. 주로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진양철 회장이 등장해서 왁 하면은 다 손을 듭니다. 그런데 미국은 꼭 그렇게 가진 않아요. 일단 회사가 상장이 되면 이사회가 야당 역할을 합니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컨트롤하려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창업자라고 하더라도 경영 못한다, 주주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회사 나가야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 진양철 회장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큰 인물이 됐는데 최근에 테슬라 이사회가 이 머스크를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3대 개인 주주부터 야, 회사에 신경 안 쓰고 딴짓 할 거면 나가라 시위를 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스 아들딸이다 이걸로 다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뭔가 반짝거리는 능력을 보여주고 그게 검증이 돼야 경영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 사람들이 만약에 이 드라마 보면은 또 한 가지 저거 뭐지 할 부분이 보여요. 이항재, 김주련, 윤현우 승계 시나리오 전문가들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웬만한 크고 작은 회사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자식한테 물려줄 방법들을 직접 개발도 하고요. 다른 회사 거 보고 있다가 저거 괜찮네 그럼 벤치마킹도 하고요. 요새는 또 회사 바깥에 컨설팅 업체처럼 이 일을 대신 해주는 데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회장이 우리 회사의 지금 제일 중요한 업무는 승계다 하는 순간에 그 회사 인재하고 돈이 그쪽으로 싹 몰립니다. 돈 버는 일은 뒤로 밀리죠. 심지어 돈 버는 일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승계가 한 집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살잖아요. 그 컨테이너 실어 나르는 양대 해운회사, 이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이 위기에 빠졌던 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작년, 올해 크고 작은 회사들이 바짝 3세, 4세한테 회사 물려주는 작업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왜 드라마에서도 진양철 회장이 이 뱃속에서 나온 물건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깨달았다면은 무리해서 물려주고 또 물려받는 것보다
놔줄 땐 놔주는 게 어떨까? 네,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재벌 차지하는 내용보다 이게 더 드라마 같은 일이긴 하죠. 그런데 좀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그 기업이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 전체에도 더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